나노 바나나 굉장히 좀 핫하죠. 네. 사용해 보셨는데. 아니, 음, 이제 구글에서 보면 AI 쪽에서의 이런 AI 스튜디오가 있고요. 제미나이가 있죠. 이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구글 중에 AI 스튜디오가 그 중에서 활용하기가 더 좋은 형태입니다. AI 스튜디오에서 이런 형태의 그 나노 바나나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고 이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면서 퀄리티가 높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고 일단 인물 사진 두 개를 하고 이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합성 사진인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가지고 제 아들 보고 해봤는데 제가 그 서울 출장을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출장 가는 길에 뭐 어떻게 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되게 놀래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6학년인데 자기 그 친구들 단체 톡에 이걸 올려도 되냐? 이거 올리면 애들이 또 이걸 판별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봐 이랬죠. 예. 그리고 몇 번을 이제 나한테 확인을 받더라고. 이거 진짜예요. 맞냐? 맞다. 진짜다.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뭐 몇 번을 이 고심하다가 그 단체 쪽에 딱 올렸어. 올리자마자 이제 아들내미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몇 명은 봤는데 카톡에서 지웠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가짜라는 거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수시. 그렇죠. 오른쪽 밑에 이 부분, 예, 이걸 딱 보면 이제 뭔가 네. 이 합성이 됐다는 표시를 지금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모든 합성 사진에는 오른쪽 밑에 이런 형태의 오토마크가 이제 다 찍힐 거예요. 제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판별할 수 있더라. 다른 진짜. 예, 자르면 좀 확인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러면 합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 저희는 나노 바나나 해가지고 보면 GPT-S나 이런 거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핫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용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사진. 사진을 넣으면 피규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뒤에 박스도 이제 같이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헤어스타일. 네, 이건 헤어스타일 바꾸는 이런 형태. 미용실 가기 전에 한번 하면 좋겠네. 그래서 이 밑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LM 아레나라고 해가지고 그 LLM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에서 랭킹이 이게 제일 높죠. 이게 나노 바나나라고 지금 여기가 되어 있잖아. 가로 열고. 예. 어, 지금 보면 투표에는 이 투표 결과인데 투표에는 내용도 굉장히 압도적. 압도적이고 이게 나온 지 그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거의 뭐 순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아마 이거를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야. 리더보드 쪽에 차트 버팅 올라서 하면 될 건데 인터페이스가 바뀌긴 했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비교 사이트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징적으로 보면 일단 무료라는 거. 그리고 비교를. 예. 그리고 또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옆에 거를 바꿔달라 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한 거에 집중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면 그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빨리.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베어3 그래서 대학생은 1년 무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했던 거 예, 이제 국내도 되더라고. 예, 그냥 미국 위치를 해야 되는데. VPN 써가지고 예, 과거에는 막 예. 돌려서 이제 했었잖아요. 국내도 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거 그 메일 있으신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6일까지니까 이번에 우리가 동영상 이순신 제작하고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배우는 한계가 있더라고. 예. 할 수밖에 안 돼. 안드리님은 이거 예, 쓰실 수 있겠다, 맞죠?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음, 하루에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하루에 3번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하겠어. 세 번씩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하루 8초밖에 안 돼. 예. LLM에 대해서 비교에 대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LLM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구글 AI 모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퍼플렉시티 이런 애들이 있죠.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면 웹서치나 이런 것들은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과거에 보여왔었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동일한 질문들을 이제 줬을 때 어떤 것들이 정확한 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들은 요 기준점을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것들은 잘못된 대답을 이제 했던 내용이고 위로 갈수록 정확한 내용인데 이 약간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온 시점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뭐 이제 그록3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3개월 전에 데이터로 이 논문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우수한 성능, 그러니까 한 두세 번째 정도의 성능을 보였었거든요. 좀 확실해졌네.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제 구글 기반의 AI 모드, 결국엔 제미나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제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무료 버전으로만 테스트했다 그러네요. 7, 8월 기준으로. 그래서 구글 쪽, 제미나이 쪽에서의 성능 향상이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음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거의 다 됐고, 이 음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구글 번역이라는 앱이 기존에도 있었죠. 그래서 단순 번역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AI 쪽에 대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실시간 번역 쪽으로 간다. 이런 걸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쓰는 환경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무실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사례가 오히려 굉장히 더 적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 어디 여행 가가지고 시장 통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할 때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음성에 대한 인식보다도 이 소음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듀오링고식 뭐 언어 학습 기능까지도 이제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보면 학습에 대한 LLM의 적용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ChatGPT도 스터디 모드가 생겼잖아요. 학습하기 이 버튼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누르면 약간 어떤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예, 학습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미나이도 그런 부분이 있죠. 가이드 학습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GPT가 LLM이 이제 학습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다. 키보드가 안 먹는다. 예. 그리고 학습 쪽에 광범위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노트북 LM이죠.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쪽에서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그러면서 또 추가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됐냐면 과거에는 이제 음성에 대한 MP3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줬었죠. 추가되는 것이 이제 동영상계요. 그래서 내용을 가스 분야의 뭐랄까 끝판왕이 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 기술사 시험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빽빽한 문제지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시작이에요. 영역을 한 4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유트의 속도가 빨라지면 왜 압력이
압축된 가스가 좁은 틈을 확 빠져나가면서 팽창할 그래서 일단 노트북 LM도 이제 음성뿐만 아니고 이제 동영상까지도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 한국어로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저번 주부터 됐고 영어로는 한 3주 전,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그 학습하기 모드, 챗GPT에서 학습하기 모드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뭐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것들을 유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치를 해가면서 이 과정 중에서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LLM 마이를 이제 출시를 했다 합니다. 여기서 오픈AI 기술에서 독립을 한다. 이 의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LLM은 오픈AI, ChatGPT 거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었죠. 쓰고 있다가 이제는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음성 생성 모델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형 모델을 해가지고 파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이 3, 파이 4까지는 이제 나와 있었고 얘도 성능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쓸만한 성능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건 소형 모델이었었고 이 정도는 이제 PC에서 돌릴 수 있는 수준 됐는데 그거 말고 이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모델 같네요. 그래서 향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오픈 AI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계약 조건 중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더 이상은 같이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못 쓰면 시니어들 살아남겠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정작 이제 사원 대리급의 자리를 뺐었다. 미국에서의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개발 쪽에서 신입을 본 적이 없다.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다. 지식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런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입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AI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업에 대한 이해도,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만 쓰는 게 아니라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내용.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니어계 뭐 이제 사원 대리급에 대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그건 그냥 AI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이 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LLM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면 이게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LLM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먼저 지금 그게 프롬프트가 들어있죠. 예, 기본 세팅, 예. 가이드라인. 예전에 보면 오늘 며칠이야? 예,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가 오늘에 대한 데이터를 주어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부분 중에서도 보면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하지 마.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한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팅을 하면 이제 회피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이제 폭탄에 대한 제조법 이런 것들은 LLM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문제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한테 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답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롬프팅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한 3번 정도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요번에 전투 장면도 그 가이드라인 위에됐다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뭐 할 수 있게 해봐. 최선을 다해봐. 정책에 맞게끔 해봐요. 3번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글자의 수를 뭐 어떻게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500자 이내로 해줘. 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거를 똑같은 프롬프트를 4줄을 연달아 쓰면 얘가 해줘요. 잘해주더라. 예. 솔직히 믿기지는 않는데 아니, 해봤어요. 그 예, 뉴스도 5천자 정도로 요약해서 5천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3천자 했더니 처음에는 뭐 1000자까지만 해주더니만 3000자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똑같은 프롬프트를 4번 하면 예.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거 아까 안 봤죠? 예. 안 봤는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계속 올라올 거니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제미나이 플래시 이미지 버전이었었죠. 멀티턴 편집, 순차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단계적으로 얘를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게 기존하고는 다른 점이죠. 옛날에는 이거를 하고 지금 보면 차례차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책장을 넣어줘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창 모양이 바뀐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다가 왜 도저히 못하겠다. 일관성이 없어요. 예. 그 쓸모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나노 바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일단 그 보스에 대한 그 상사들도 AI를 다뤄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 음, 생산성이 현황이 돼서 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만 열심히 쓰세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특성이 분명히 있고 약간 리딩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적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보이기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다. (10%만이)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 능숙도 격차, 잘 쓰는 사람하고 못 쓰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대신해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갈등도 없는데요. 앞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김보현 기자입니다. 로봇이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40시간 뭐 이런 네. 형태에 대해서 제약을 안 받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보행 로봇 스팟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이고 이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죠? 예, 현대차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 규모가 상당해요. 지금은 막 돈을 계속적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의 가격 자체는 한 1억 좀 넘는 수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1200도의 열풍을 불어넣는 통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혹시 사람을 대신해 제철소 고로와 근데 이런 로봇들이 사람이 다니는 이런 쪽에서 운영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런 보면 구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다리가 그런데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계단이나 이런 것들, 계단에 보면 막 구멍도 막 뚫려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SK에서 이렇게 과거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얘가 이제 배터리가 한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배터리 다 끊겨버리고 사람들이 이거 찾아서 다니다더라고요. 통풍구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마친 이 로봇은 충전 장치로 간 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동시에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AI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전으로 이렇게 다 처리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카메라라는 것이 조도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고정된 상태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일 자체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좀 미달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잘 된 사례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현대제철은 AI 기술이 접목된 가스 센서 및 카메라 등을 부착한 4조 보행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소가스 밸브, 개폐 등의 작업에 투입되는데 화재나 폭발 같은 재해 예방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하는 로봇. HD 현대그룹의 자회사 HD 현대사무는 80대가량의 로봇이 용접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하루 50개의 용접 작업을 수행해 숙련 만에 완수하는 내년부터 미국 인공지능 로봇 업체들과 공동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의 현장 시험과 상체를 오르내리며 용접까지 해내는 이동형 용접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강 구조물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용접할 때마다 여기 살짝 움직입니다. 이게 용접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 손놀림에 맞도록 얘도 컨트롤 해가면서 현장에 고위험 환경에 투입해 용접과 검사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선, 미 철강 산업 현장에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로봇 투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보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로봇이 투입돼서 예, 분명 사람이 예. 그런 걸 표현을 거죠. 네, 검증해 나가야 되는 거. 아직은 초창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할 수 있어요. 평평하고 조건 좋은. 근데 사람이 하는 게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 뭐 배 안에 들어가서 위로 보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이런 용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되게 일부분만 적용되는. 밸런스